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갱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셋값이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속 4년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한다고 해서 1%, 2%, 5% 이렇게 상승폭을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0.3%, 0.4%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증가하면은 그만큼 바닥이 다지는 단단해져서 밑으로는 잘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전셋값이 또다시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토지값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하면 할수록 더 상승한다. 두 번째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5억 이상 초고가 거래가 계속적으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주택자분들 스탠스를 6월 이전 1주택 하나 꼭 장만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관망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데 기다리실 게 아니라 지금 빨리 한 채라도 매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경기도는 현재 1.5% 이상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1.5%라는 거는 0.5%부터 그 다음에 15%까지도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7월은 더 심화될 듯 보입니다. DSR 관련 규제로서 규제를 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무주택자 완화 정책까지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완화되게 되면 매물들이 점점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6억 이하 매물들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요,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6억 이하 매물들은 어디에 키를 맞추냐? 9억에 키를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 공시가 1억 미만 매물들은 투기 수요가 몰려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안중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서해선이 그쪽 라인으로 생기고 있어요. 지금 안중에 아파트들이 무려 5천만 원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이 공시가 1억 미만 매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도 못합니다. 수도권 최대 상승폭 역대 최대다. 10명 중 6명 하반기도 불장일 것 같습니다. 자, 6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의 6월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상승 사이클이 나오면은 진입조차 할 수가 없어요. 자, 1주 사이에 0.35% 상승, 인천은 무려 0.48% 상승. 이유는 뭐냐? 인천에 뭐가 많기 때문에 공시가 1억 미만 매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투기 수요가 몰렸습니다. 서울 재건축 교통 호재였고 급등한다. 지금 교통 호재가 뭐가 있죠? GTX가 있죠. 그 다음에 재건축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강남 아파트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돈이 된다고 하면은 서울 강남 쪽으로 진입하는 거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지금 노도강도 지금 불장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중위 가격이 노도강 같은 경우는 6억까지, 7억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승폭이 점점 심화가 될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7월 달에는 그 상승폭이 이제는 넘사벽이 된다.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열고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일어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해체와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아니 도대체 LH는 어떻게 된 건지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묻힌 것 같습니다. 세종청사로 인해서. 전셋값 상승세는 경기도와 인천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세를 관망하던 시장에서도 하반기에 꾸준히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9년 1개월 만에 최대폭을 올렸습니다. 9년 내내 오르다가 현재 1개월 내내 최대폭으로 올렸다는 거죠. 전셋값이 상승하면 매매값을 견인 역할을 한다는 거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토지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토지값이 내려가는 거 보셨나요? 토지값은 전혀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 변동률은 0.35%로 전주의 0.34%, 이번 주 0.35%, 그 전주에 0.4%였어요. 1.5% 정도가 상승을 했다는 것을 수치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 이래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제가 병점에 가가지고 부동산을 임장을 했으나 부동산 7개 돌아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요. 지금 오산도 마찬가지고요. 병점도 마찬가지고요.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임장을 가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북부는 안 가고 수원 남부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부천, 시흥, 안산, 오산, 병점, 화성 이런 쪽만 임장을 하고 다니는데요. 매물이 상당히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가보셔가지고 몸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여전히 강남과 강북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이 주도했다. 강남 아까 말씀드렸죠. 강북도 말씀드렸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나오면은 강북이 오르게 되면은 강남은 그 이상 오르게 됩니다. 자,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송파구, 마포구, 도봉구 계속 올라갑니다. 교통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중저가 지역은 어김없이 올라가는 거죠. 재건축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 상승했다.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이 만약에 공급이 되면은 그 신축을 중심으로 구축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따라갑니다. 그럼 구축이 그 가격을 따라가게 되면 구축은 세월이 지나면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신축의 가격을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구축이 신축의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신축은 또 그 구축의 재건축 이슈로 따라가게 됩니다.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게 지금 한강변을 중심으로 강남 현대아파트와 그 다음에 강북의 용산과 옥수역 중심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자, 심지어 전셋값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폭등세에서 경기도와 인천이 고루 상승하는 분위기도. 하지만 경기도가 지난주 0.18%에서 0.03%포인트 오른 0.21% 기록을 했다. 이거 전셋값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셋값도 여전히 상승합니다. 계속 상승밖에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고루 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집값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주택 공급, 지금 3기 신도시 내년 말까지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43만 호에서 48만 호까지 공급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지만 민간주택에서 전망치는 그의 절반의 절반인 수준으로 20만 호도 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48만 호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잡힐까요? 수도권에만 공급을 하면 잡힐까요? 그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교통 호재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 겁니다.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상승을 선택을 했다. 주식에서 개미들이 몰려가는 종목은 안 합니다. 주식과 반대로 부동산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 매물은 전혀 없어요. 매매 가격 상승을 예상한 이유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42.34% 높은 비중을 차지를 했다. 전셋값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 수요 증가하고 있고 그 와중에 임대차 3법이 시행하고 나서 지금 23%나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5억 이상 초고가 전세 80% 임대차법 이후 계약 체결. 지난해 이후 15억 이상 초고가 전세 거래 무려 418건. 서초 강남순 제일 많다. 서울 전역의 전세값 불합가중. 이번에는 어디가 수요가 많냐면요. 이제 과천과 인덕원이 또 뽑혔어요. 지금 현재 인덕원 같은 경우는 무려 10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 인덕원의 수요가 교통 호재가 3가지가 있어요. GTX 나오죠. 4호선 라인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삼성으로 올라가는 트램 생기죠. 너무 많습니다. 자, 강남 3구 아파트 단지 전경입니다.
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중소형 아파트 초고가 전세가가 속출하고 있다. 2020년 이후 15억 이상의 전세 약 80%가 지난해 8월 이후 계약됐다. 아니, 돈들이 많은가 봐요. 15억 이상 전세가 무려 80% 계속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작년 8월 이후에요. 초고가 전세 거래량은 전체는 많지 않지만 수급난과 맞물리면서 서울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15억 이상의 전세가가 거래가 나왔다는 뜻은 그 밑에 지금 현재 수요가 없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15억, 14억 5천만 원, 뭐 14억, 13억 5천만 원 이런 거래 순서대로는 상당히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6억 미만, 뭐 9억 미만 이런 것들은 지금 수요가 많이 없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대를 잘 타고 다녔어야 되는데 법안 발의를 엉뚱한 시점에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초구는 올해 현재 94건을 기록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강남구는 65건으로 서초구의 뒤를 이뤘다. 결국에는 임대차법 시행이 초고가 전세 거래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임대차법 시행하고 나서요. 줄을 서가지고 집주인이 면접을 본 그림이 있었습니다.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전세 아파트의 제비뽑기 등장했다. 요게 임대차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줄을 서가지고 제비 뽑은 다음에 누가 전세로 들어갈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임대차 이후에. 초고가 전세 거래는 서울 전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1주 전보다 0.56% 올랐고 2015년 3월 이후 6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년 4개월 만이 아니라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0.1%든 0.05%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GTX와 재건축, 그 다음에 서울 강남이 계속적으로 호재가 나오고 재건축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집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주변의 인프라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023년, 24년만 돼도 지하철을 타고 전국을 다 누빌 수가 있는 트램이 설치가 되고 동탄 서울, 동탄 도시철도와 신안산선, 서해선, 그 다음에 송내 부천선 여러 가지 지하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삽까지 지금 펐어요.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플러스 뭐냐? 인구의 지금 심화 현상인데, 인구의 심화. 지방의 도시들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셨다시피 지금 대학교들이 폐업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층의 도시부터 지방에 있는 젊은 층들은 점점 수요가 어디로 몰리냐면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 수도권으로 몰리고 GTX 교통 호재가 있고요. 재건축 계속 이슈가 불면은 공급이 없으면은 더 이상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월 전에 지금 3일 남았거든요. 7월 달에 DSR 규제 들어갑니다. 무주택자 완화 정책 들어오면 수요 그만큼 또 늘어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